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렛 GTF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여러분들 473회 시험 후기 총평을 오늘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 번호, 리스닝과 독해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문법을 엄청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은 시원스쿨랩에서 오후 2시에 후기 총평을 더욱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전달을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474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보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회차보다는 살짝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시제 부분에서 단서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문법은 3.8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소재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나. 잉크젯 프린터,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고민할 그러한 소재들이 또 파트 3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번 회차에 비해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저번 회차에 비해서 어휘 같은 경우에도 또 독해 패턴도 좀 쉬운 편이었어요. 저번에 비해서예요.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에 비한다면 조금 항상 올해는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해는 3.9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문법 오버롤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474회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혹 이러한 문법 오버롤 경향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투부정사 3문항, 동명사 3문항, 슈드 생략 2문항.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시제 6문항, 가정법 6문항, 그 다음에 관계사 2문항, 조동사 2문항, 연결사 2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준동사 6개부터 제가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부터 가볼게요. 1번에 B번에 등장했었죠. decide, 투부정사. 16번에 B번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가 있었어요. 혹은 명사 수식 이런 투부정사 혹은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단 앞에 명사 투부정사의 패턴이어가지고 이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months 투동사 원형이 되었고요. B번이었고요. 22번에는 A번에 있었던 wish 투부정사. 사실 472회도 wish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등장했던 바로 이전 회차에서 등장했던 게 그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동명사로 가볼게요. 11번에 see, end of ing,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죠. 결국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이건 독해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서기도 합니다. 해석적 포인트기도 합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요. A번이 있었고 keep ing죠. 당연히 keep 다음에 ing가 오면 됩니다. 24번에 A번 prevent ing 혹은 prevent A from ing 형태도 가능하죠. 독해 소재에서 항상 선택지에 prevent A from B의 구조가 많이 나와요. keep A from B도 A가 B를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준동사 총 6문항, 투부정사 3개, 동명사 3개 예쁘게 출제가 되었겠죠. 자, 이제 슈드 생략 2문항인데요. 슈드 생략 같은 경우는 4번에 있는 거 A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mandatory, that 주어 동사의 형태. 13번에도 A번이었는데요. recommend that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수동의 원형 형태나 not 동사 원형의 형태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쁘게 2문항을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제 문항인데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6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번호랑 그 다음에 알파벳 번호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에 시제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별 4개, 5개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쉬운 패턴도 있었지만 when이 등장했고 그 다음 뭔가 얘는 이게 미래지 과거지? 이해가 잘 안 되네 라는 부분이 있었던 문항이 자 7번과 14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변 문맥을 조금 7번 같은 경우에 가져왔어요. 2번부터 갈게요. 2번은 현재 진행 at the moment 혹은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as of this moment.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뭐 비동사 ing, is ing 형태가 정답이 되었고요. As of this moment, at the moment, 현재를 알려주는 단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7번 같은 경우에는요. D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 진행 형태였거든요. 앞에 내용을 보자면 현재 혹은 미래 시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next fall, 다음 학기, 다음 가을이 되면요. 그래서 next라는 키워드가 이 앞문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 학기가 되면 there, 그곳에서 그는 화학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근데 어떤 화학이냐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건 과목인데 that 엄마가 전공했던 거고 언제 전공했던 거냐면 when his mother was in college. 그녀의 어머니께서 컬리지에 있었을 때 전공했던 과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화학 바로 뒤에 대시 없고 생략된 구조였긴 한데요. 엄마가 전공했던, 엄마가 대학 시절에 전공했던 그러한 화학을 그가 그곳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when 때문에 되게 헷갈렸을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앞문장과 there 구조의 연결이었고요. 만약에 7번은 내가 헷갈려요. 과거 진행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별표를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워지는 걸 소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전략이죠. 그럼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도 when이 등장했고 주어 다음에 noticed가 있었어요. d까지가 있었습니다. noticed. 그러면 when, noticed 다 과거 시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헷갈릴 거 없이 바로 과거 진행인 C번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7번도 D가 정답이 되고 과거 진행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시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소거법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확신이 있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진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현재 완료 진행, A번이 정답이고요. 이번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도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보시면 since his first race 다음에 앞문장에 비동사 현재 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예쁘게 매칭되는 그런 패턴이 10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had been staying이 나왔는데 사실 과거 완료 진행에 예쁘게 완료의 단서도 그 다음에 어떠한 before 같은 경우에 접속사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소거로 풀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 사실 저도 해석을 좀 해보긴 해봤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녀는 혼자서 for a week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전에 지내오던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가 dormitory에 왔을 때 너무 신났다. 왜냐면 사람이 나 혼자 있었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신났다.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완료 중에 had been staying이 정답이 되겠고요. 무조건 소거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머지 형태가 적어도 4개 이상은요. 무조건 완벽한 힌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26번은 미래 완료 진행으로 B번이었어요. By the time 그 다음에 for 숫자 기간이 예쁘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제의 포인트는 번호와 알파벳 번호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문항 3대3으로 예쁘고 깔끔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치도 없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번에 적중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473의 적중특강에 나왔던 제가 염려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if절에 빈칸이 있어서 had pp가 정답이 돼야 했던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의 20번이에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C번이 정답이었고요. had not checked in이 정답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 도치 주의해야 되고요. 빈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주의해야 했습니다. 자, 과거는 8번의 C번 우드동사 원형 똑같죠. 우드 동사 원형. 17번의 B번 우드 동사 원형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의 D번 또 동일하게 우드 동사 원형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요. 6번 A번이 정답이었고요.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 다음에 12번은 C번 would, could, have,
PP의 형태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대로 적용하면 됐죠. 예쁘고 깔끔하게 3대3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관계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관계사 이번에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없었습니다. 빈칸 뒤에 콤마가 없었어요. 빈칸 앞에. 그래서 콤마 없었던 게 9번 유형이고요. 19번은 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who 앞에 있어서 who are studying이 있었고요. 여기에 that은 없었어요. 선택지에 that이 없었고 예쁘게 whom도 속어, what도 속어, which도 속어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B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요거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에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트는 사람이 아니니까 who나 뭐 that 같은 경우에 다 지워야 되죠. 컴마 that은 무조건 속어야 되니까. 그래서 which contains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럼 관계사도 두 문제 예쁘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제 조동사로 가볼까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D번, 5번에 D번, can send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 조금 더 후기 특강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자세하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새는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경로를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능력, 동물의 능력. 그래서 새의 능력, 그들의 위치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포인트로 출제가 되어서 can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A번 should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요. 적중 특강에도 나왔는데 사실 적중 특강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문법 1회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1회분에 있는 should, must의 포인트랑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must나 should가 정답이 되는 포인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나 for이 뭐뭐 하기 위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so that you'이 등장해서 so that you can이 등장해서 이게 바로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구조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원래 current artwork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커미션을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해 라는 포인트로 정답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연결사 두 문항인데요. 연결사 3번에 C번 however가 정답이죠. 왜냐면 얘도 이제 후기 특강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A번에 어떤 A라고 하는 거는 후손이었다. 소문자 A의 후손이야. 그러나 연구가 밝혀냈는데 사실 A는 B의 후손이었어 라는 식으로 상반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however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의 연결사, 부사절 접속사의 유형이었는데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메달을 2개를 땄어요. 그래서 1800년대였는데요. 일단 전쟁에서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뭐뭐한 이후에 어떤 내용의 구조였는지 제가 조금 적어볼게요. 자, 도구의 이름을 랩이라고 해볼게요. 랩이 첫 번째 메달 땄음. 자, 그리고 빈칸이 있었고 콤마 당연히 없겠죠. 부사절 접속사니까. 콤마 뒤에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어떤 식으로 등장했냐면 사람을 구한 후 구했다.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요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하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면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부터 해석을 해야지 인과관계나 시간적인 그런 순차적인 부분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구한 이후에 메달을 땄겠죠. 구하자마자 메달을 딴 게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once는 무조건 오답이 되고요. 뭐뭐 하는 동안 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while도 아니고요. although가 들어갈 포인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나서 렐이라고 적었어요. 렐이는 첫 번째 메달을 땄다. 이런 식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 두 문항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죠? 방구석 라이브 특강을 시험스쿨 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16일에 오후 2시 그리고 저의 무료 스터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올려드릴 건데요. 혹시 그렇지 못하신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링크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16일 오후 2시에 참여하시고요. 수강권과 그리고 뭐 교재도 증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리마인드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되었는지 미리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